자, 아마 거꾸로 출력하는 것도 거의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조건문 없이 조건문 없이 while 반복문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시작값은 9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9에서부터 시작해서 빼기 2, 빼기 2 하면서 2씩 줄여나갈 거예요. 2씩 줄여나갈 건데 언제까지냐면 1까지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겠죠. 맞아요? 조건식이 9 출력할 거고요. 2 줄여서 7 출력할 거고요. 2 줄여서 5도 출력을 할 거고요. 또 2를 줄여서 3도 출력할 거고 또 줄여서 1도 출력할 거예요. 공통점들은 전부 다 1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조건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0보다 크다. 0보다 큰 동안에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을 했으면 2를 줄인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럼 9, 7, 5, 3,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도 설명드릴까요? 제일 처음에 9부터 시작하겠죠. n은 9, 0보다 크죠. 출력하고 줄여주고. 줄였으면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가는 거니까 0보다 큰지 검사하고 0보다 조건을 만족하니까 출력하고 줄여주고 줄여주면 5가 되겠죠. 그럼 다시 올라가서 0보다 큰지 검사하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와서 출력하고 줄여주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0보다 여전히 크죠. 출력하고 또 줄이고 1이 되겠죠. 1이 되고 또 올라가서 검사하는 거죠. 1이 0보다 크냐 하고 또 검사하는 거죠. 검사하고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감소를 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은 이게 0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이때 멈추는 거예요. 이때 멈춰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는 거는 1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어, 음. 뭐 이렇게만 하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일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출력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코드가 이렇게 될 거예요. while n이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출력하고 줄이는데 일씩 줄이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카운트다운이죠. 9, 8, 7, 6, 5, 4, 3, 2, 1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하는 거를 전부 다 출력하지 말고 9, 8, 7, 6, 5 이렇게 전부 출력하지 말고 홀수들만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문장 하나만 프린트하는 문장 하나만 if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을 때만 프린트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면 똑같이 9, 7, 5, 3,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줄여주는 코드가 if문 안쪽에 있는지 if문 바깥에 있는지에 따라서 실행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어. 얘가 안쪽에 있게 되면 무한루프가 돼버려요. 무한루프 돼버립니다. 9는 홀수니까 출력을 하고 8로 줄어들었겠지만 다시 올라가서 while문 다시 들어왔을 때 8은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도 못하고 줄어드는 코드도 못하게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치가. 뭐, 이거는 들여쓰기에 관한 그런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조건문 안에서 이렇게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종종 있으니까 이런 패턴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요거 생략하셔도 돼요. 0과 비교하는 거는 생략하실 수가 없으시지만, 숫자인 경우에 숫자 1은 참으로, true로 취급한다 그랬죠? 숫자 0은 false로 취급을 하고, 숫자 1은 true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참이돼서 출력을 하는 거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false가 돼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똑같은 결과를 줄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while문에 대한 문법은 요 정도면은 while문은 거의 요 패턴만 아시면 while문은 요 한 가지예요. 요 한 가지. 질문 없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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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추출해요. 0만 false고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추래요. 네. 그러니까 false value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0은 false로 취급한다. 그 다음에 비어있는 문자를 false로 취급한다.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true.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근데 이게 일을 안 써도 되는 게 같은 결과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좀 헷갈리니까. 여기요? 이거요? 0은, 숫자 0은 뭐로 취급한다? false로 취급한다. 0 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그 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true라고 생각한다예요. 자, 자, 9죠. 0보다 크죠? 들어왔죠? 자, n을 2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면 결과값은 뭐가 되나요? 9를 2로 나눈 값이잖아요. 9를 2로 나눈 나머지는 n이 지금 9인 상태잖아요. 나누기 2, 값은 1이잖아요. 1. 그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숫자 1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 1은 뭐다? true. true니까 if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니까 여기서 출력. 출력하는 숫자 n은 9죠. 9. 이해되셨죠? 그래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n의 값이 바뀌었죠. n 빼기 1이 됐잖아요. 그럼 n은 8이 된 거죠. 맞아요? 8이 됐고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죠? 올라갔고 0보다 크니까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계산하는 거는 8을 2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는 거죠.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맞아요? 0. 그럼 이 자리에 숫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 자리에 숫자 0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0은 뭐다? false. false는 if면 실행 안 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하는 거죠. 조건이 거짓이면 실행 안 하는 거죠. 그때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무슨 일만 하는 거예요? n의 값을 1 줄이는 것만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말씀드렸냐면, n을,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아까 이렇게 작성했었던 코드,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쓰면 안 되니까 주석으로 할게요. if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1과 같다. 이렇게 쓴 거는 무슨 의미냐면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 썼던 이 조건식은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과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false. 밑에 이렇게 작성한 조건식은 n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true, 나머지가 없으면 fals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아, 비교 물리 그거 말고 할당하는 걸로 말해. 예를 들어서 할당문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어, 뭐, 요렇게, 예, if, n, 저장하겠다, 1, print, n, 이거 무슨 뜻일까요? 신텍스 에러, 잠깐만요. 오,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네. 비교 연산자. 될 줄 알았는데, 얘는 되거든요. 얘는 되는데, 음, 신텍스 에러는 문법 오류예요. 문법 오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숫자 2를 n에다 저장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음, 사실 이렇게 조건식에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실행하는 것 자체를, 네. 근데 초기화가 이것도 역시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쓰시려면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를 쓰셔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요렇게 허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허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냐면 일단 값을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이 값이 n이라고 하는 값이 0이 아니면 true, 0이면 false.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어요. 예, 제가 하도 여러 개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예, 그런 건데 지금 에러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에러 메시지 내용은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면 문법 오류.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문법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당 연산자는 if문에서 사용할 수 if나 아니면 while도 마찬가지. whil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데서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면 안 되겠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자, 질문 없으시면,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목을 하나 만들게요. 제목을 만들고, break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continue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예요.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인데, 브레이크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컨티뉴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영어 단어의 뜻을 보면 브레이크가 뭐죠? 부수는 거죠. 창 깨트리다. 어, 어, 부셔버리는 게 브레이크예요. 이 브레이크예요. 그죠? 유리창을 깨트린다, 뭐를 깨트린다, 이렇게 할 때 브레이크를 써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깨트리고, 자, 유리창 깼으면 그 유리창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문을 깨트렸으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반복문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컨티뉴는 무슨 뜻이에요?
continue는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계속하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깨트리고 나가라, 빠져라, 반복문을 빠져나가라. 이게 continue고요. 아, 브레이크고요. 죄송합니다. 브레이크, 반복문을 깨트리고 반복문 밖으로 나가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continue, 계속하다니까 반복하는 거를 계속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복하는 거를 계속 해라 이런 뜻입니다. 브레이크는 반복하는 것을 itera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iteration이라고 해요. 반복을 종료해라. 반복을 종료해라. 음. 반복문, 브레이크가 포함된 가장 가까운 반복문만 종료를 합니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쓸까요? 빠져나가게 돼요. 제가 이거를 부연 설명으로 더 써드린 이유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복문 안에 반복문, 그러니까 while문 안에 while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쪽에 있는 while문 안에 브레이크가 들어있는 경우, 그 브레이크는 전체 반복문을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자기가 들어있었던 안쪽에 있는 반복문만 깨트리고 밖으로 나가고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반복문만 깨트리고 빠져나가는 거다. 뭐 이런 뜻이고요. 컨티뉴는 반복을 계속하다죠. 다음에 수행할 반복을 다음 이터레이션을 계속 수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continue 아래쪽에 코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continue 아래의 코드들은 문장이라고 할까요? 문장들은 건너뛰고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continue 아래의 문장들은 건너뛰고 그 다음 반복을 수행하는 거예요.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코드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은 1부터 우리 출력하는 문장 쓸 거예요. while N은 6보다 작을 때까지. 자, 등호를 안 넣고 작다로 비교를 했어요. 6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1부터 시작했으니까 1, 2, 3, 4, 5는 조건을 만족할 거고요. 6부터 그 이상의 숫자들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반복을 못 하겠죠. 못 하겠죠. 자, 여기에서 저는 조건을 바로 걸 거예요. n이 3과 같으냐? n이 3과 같으면 브레이크를 하겠다.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들여쓰기 되게 중요해요. 들여쓰기 라인을 if의 그 라인과 맞췄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선 이렇게 보이나요? 선 희미하게 선 보이죠? 네, 그래서 그 들여쓰기의 들여쓰기의 그 단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if랑 같은 레벨로 맞추시는 겁니다. 프린트 하겠다. 그 다음에 1 증가시키겠다. 요게 1 증가시키겠다는 뜻이죠.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고 결과 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셨습니까? 출력문이 5까지 출력이 안 됐어요. 어디까지만 출력이 됐어요? 2까지 출력하고 끝나버렸어요. 자, 2까지 출력하고 끝나버린 이유는
자, 제일 처음에 n, 우리 얼마부터 시작을 했죠? 1부터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반복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여기 있는 조건을 검사하는 게 제일 처음에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6보다 작은지를 검사를 하겠죠. 이게 true예요, true.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오겠죠? 어? 들어오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문장이 if 문장이에요. 3과 같아요? 이 값이 3과 같은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if는 일단 건너뛰는 거예요. if는 일단 건너뛰고 그 다음 만난 문장은 출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일이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자, 2를 출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n을 더하기 1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은 얼마로 바뀌었어요? n은 2로 바뀌었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자, 이제 while 안쪽에 있는 블록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이 안쪽에 블록이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쭉 하고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맞아요? 자, 올라가면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일이란 6보다 작으냐? 수로.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와서 3과 같으냐?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은 다시 들어오면 이제 n이 얼마가 됐어요? 더하기 1이니까 n은 3이 됐죠. 그죠? 자,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 다시 어떻게? 올라간다. 올라간다잖아요, 올라간다. 자, 올라갔는데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겠죠. 올라갔으니까 다시 요 조건 검사하는 것도 똑같이 또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6보다 작은가? 계속해서 추르죠. 추르인데, 자, 여기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n이 어떻게 되죠? n은 3과 같죠. 그죠? 3과 같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뭘 만나요? if문 안쪽에서 뭘 만나죠? 브레이크를 만나요. 브레이크는 뭐 한다 그랬어요? 깨트리고 나와라. 깨트리고 나와라. 이게 브레이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while문 안쪽에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원래 while문이 끝난 다음에는 올라가서 조건을 검사해 보고 다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빠져나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의 while문이죠. 그죠? 원래의 while문은 다 실행을 했으면 다시 올라가서 계속해서 실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를 어디서 판단을 내리는 거냐면 여기 조건식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브레이크는 만난 순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만나면 브레이크를 만나면 깨트리고 나와라. 이게 브레이크예요. 이게. 그래서 n이 3이 되면 출력도 못하고 그냥 종료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출력되는 게 1하고 2만 나온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동작하는 방식 아시겠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하는 거 멈춰라 이런 뜻이에요. 반복문 깨트리고 나와라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조금 다르게 해볼 건 똑같은 코드를 컨티뉴로 한번 브레이크 대신에 컨티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1부터 시작합니다. while 6보다 작으냐 물어봅니다. if n이 3이냐 물어봐요. 여기서는 컨티뉴 하겠다라고 합니다.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든 같지 않든
해야 될 일은 n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n을 출력을 했으면 n은 더하기 2를 해줍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잠시만요. 아, 이거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요거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무한루프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한루프를 만들어 버렸고 여기를 위치를 좀 바꿀게요. 맞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시작하는 거는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 1, 2, 3, 4, 5. 5면 6. 그러면 여기도 5로 바꿀게요. 4면 5로 바꿔놓고 출력하겠다. 이런 로직이어서. 자, 0부터 시작하는데 5보다 작으면 2를 증가시키고요. 출력을 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요게 아까 제가 원했던 코드예요. 이게 원했던 코드인데 출력문 잘 보세요. 1, 2, 3, 4, 5가 출력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출력이 됐나요? 1, 2, 4, 5가 출력이 됐어요. 3이 빠졌죠? 이게 컨티뉴예요. 아까는 3이 된 순간 멈춰가지고 아예 그 반복문이 끝나버렸는데 여기서는요, 3을 출력하는 거는 건너뛰고 1, 2, 4, 5가 됐어요. 자, 얘가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일단 n은 0이죠. 일단 n은 0이에요.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은 5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검사하는 이유는 반복을 할 것인지, 여기 안쪽에 코드를 실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false가 되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 조건이 false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처음에는 조건을 만족하죠. 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증가시키는 일을 먼저 하네요. n을 1로 먼저 만들어 놓네요. 그죠? 0에서 1로 바꿨죠. 맞습니까? 예, 요거를 먼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과 같은지를 비교를 해요. 아니죠. 1은 3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단 건너뛰었어요. 여기는 일단 건너뛰니까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죠? 1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럼 끝났죠. 안쪽에 있는 블록이 다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그죠? 반복할지 말지를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지금 여기에서의 n은 얼마예요? 여기서의 n은 지금 현재 상태가 1이에요. 그죠? 그리고 1이 5보다 작은지를 검사하죠. 추루해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n을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맞아요? 어. 자, 그 다음에 뭐 검사해요? 3이냐 하고 검사했죠. 3이 아니죠.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가 된 게 2가 프린트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여전히 2는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while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while문 안에서 n이 값이 먼저 바뀝니다. 값이 바뀌었죠? 자, 이 부분에서 n의 값이 3이 됐어요. 3이 됐죠? 자, 그럼 이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맞아요? 자, 지금 이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n이 3이고 들어와서 조건을 만족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컨티뉴까지 만났어요.
자, continue는 어떻게 해라? 여기에서 계속해라 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continue를 만났으면 while로 가라 해요. 그게 continue예요. break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브레이크를 만났으면 빠져나가라 이고요. 빠져나가라. 이게 브레이크고요. 컨티뉴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 다시 올라가라. 이게 컨티뉴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컨티뉴가 바로 while로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while로 올라가 버리니까 밑에 있는 코드, 컨티뉴 밑에 있는 코드가 프린트라고 하는 코드인데 프린트가 실행이 될 수가 없죠. 프린트가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은 출력이 안 됐던 거예요. 출력이 안 되고 올라갔는데 3은 5보다는 작고 5보다는 작으니까 반복은 시작해야 될 거고 시작하면 4로 바뀌고 4는 3이 아니니까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5보다 작은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시켰죠. 5로 증가를 시키고 5는 프린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컨티뉴와 브레이크 차이점 아시겠어요? 컨티뉴와 브레이크 차이점. 제 경험상 while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쓰는 경우가 한 7, 80%, 컨티뉴를 쓰는 경우가 한 2, 30%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개발을 해보면서 써보니까. 예, 브레이크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컨티뉴는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브레이크 깨트리고 빠져나온다. 깨트리고 빠져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이거를 빠져나간다. 요 전체를 빠져나간다. 컨티뉴는 계속하다. 반복을 계속하다는 뜻이에요. 반복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반복을 계속할 수 있겠죠. 올라가야 반복을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티뉴 만나는 순간 반복. 그러면 뭐는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 컨티뉴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컨티뉴를 안 만났으면 실행이 됐을 텐데 컨티뉴에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컨티뉴 아래쪽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while문의 동작 방식 그리고 while문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break, continue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20분, 35분까지 쉴게요. 35분까지 쉬고요. 연습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